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의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단계 관계 자료의 정비, 4단계 안전대책 수립, 5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와 정답은 2번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5단계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를 포함하여 6단계죠.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 6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안전대책, 정성적 평가,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는 기본 원칙 6단계에 해당하지만 정답은 3번 작업 환경 평가는 물리적 대책이죠. 금속 세정 작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단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단계 관계 자료의 작성 준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 대책, 5단계 재평가 순서죠. 정답은 1번 안전 대책은 4단계죠.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의 5단계 중 제2단계에 속하는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1단계 작성 준비. 정답은 4번 2단계 정성적 평가죠?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순서죠? 다음 보기는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 단계를 간략히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평가 단계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1단계 관계 자료의 작성 준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순서죠? 정답은 1번.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법 중 공장의 입지 조건이나 공장 내 배치에 관한 사항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 정답은 2번. 2단계 정성적 평가에서 하죠. 염산을 취급하는 A 업체에서는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성적 평가 단계의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공장 내의 배치와 입지 조건은 정성적 평가 항목이죠.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중 정성적 평가 방법의 주요 진단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건조물, 입지 조건, 공장 내 배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이지만 정답은 2번 취급 물질은 정량적 평가 항목이죠. 다음 중 안전성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계 설비에 대한 평가, 작업 공정에 대한 평가, 레이아웃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평가 항목이지만 정답은 1번 작업자에 대한 평가는 근로자의 개인 평가죠.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중 정량적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취급 물질, 압력, 화학 설비 용량은 정량적 평가 항목이지만 정답은 1번 공정은 정성적 평가 항목이죠.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온도, 압력, 용량과 정답은 1번 습도가 아니라 물질, 조작 등을 포함하여 정량적 평가 항목이죠. 화학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조작, 취급 물질, 화학 설비 용량은 정량적 평가 항목이지만 정답은 1번 교육 훈련은 평가 항목이 아니죠. 다음은 불꽃놀이용 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위험 등급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각 항목별 위험 등급을 먼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취급물질. 취급물질은 A와 B와 C가 모두 체크되어 있으므로 A는 10점, B는 5점, C는 2점, 모두 합치면 17점으로 1등급을 받죠. 두 번째 조작. 조작은
B와 D에만 체크되어 있으므로 B는 5점, D는 0점, 합치면 5점으로 3등급을 받았죠. 세 번째, 화학설비의 용량은 A와 C에만 체크되어 있으므로 A는 10점, C는 2점, 합치면 12점으로 2등급이고, 네 번째, 온도는 A와 B에 체크되어 있으므로 A는 10점, B는 5점, 합치면 15점으로 2등급. 다섯 번째, 압력은 B, C, D에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B는 5점, C는 2점, D는 0점으로 총 7점을 받아 3등급이죠.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온도 2등급, 압력 3등급이죠. 위험관리의 안전성 평가에서 발생 빈도보다 손실에 중점을 두며 기업 간 의존도, 한 가지 사고가 여러 가지 손실을 수반하는가 하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평가하는 단계는 정답은 2번, 위험의 분석 및 평가 단계는 3단계죠. 일반적인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전, 설비적 대책, 관리적 대책은 안전성 평가의 안전대책 단계죠. 정답은 2번, 위험도 평가는 안전대책 단계는 아니죠. 다음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두부를 제출해야 하죠. 정답은 3번, 15일 전까지 두부 제출. 정답은 3번, 15일 전까지 두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두부 제출해야 하죠. 정답은 2번, 15일 전까지 제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주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정답은 3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업무가 위임되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죠. 정답은 4번, 300kW 이상. 이 문제는 2013년, 16년, 17년, 19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체는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다음 중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화학설비, 금속용해로, 건조설비는 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정답은 4번, 전기용접장치가 아니라 가스집합용접장치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설치 이전 등으로 인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건조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는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지만 정답은 2번, 공기압축기는 공기만 제거하면 위험하지 않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얼마 이내마다 관련법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3번. 6개월 이내마다 확인받아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8시간이 아니라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죠. 2.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중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3.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는? 제출 서류이지만 정답은 1번. 공사 개요서까지는 제출하지 않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첨부 서류 중 공사 개요 및 안전, 보건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4.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정답은 3번.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책은 포함 사항이 아니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출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은 판정 결과에 해당하지만 정답은 2번. 일부 적정은 판정 결과에 해당하지 않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부적정, 적정, 조건부 적정은 판정 결과에 해당하지만 정답은 1번. 보류는 판정 결과에 해당하지 않죠. 공정안전관리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복합비료 제조업. 2. 농약 원재 제조업.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지만 정답은 3번. 차량 등의 운송설비업은 공정안전관리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죠. 차페니지가 정의한 위험의 확률 수준과 그에 따른 위험 발생률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 per day. 2.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는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6승 per day. 3.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5승 per day. 4. 가끔 발생하는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4승 per day죠. 시스템 안전 MIL, STD 882B 분류 기준의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의 발생 빈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1. 거의 발생하지 않는. 3. 보통 발생하는. 4. 극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는 발생 빈도에 속하지만 정답은 2번. 전혀 발생하지 않는은
발생 빈도에서 제외하기도 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